1907년에 지어진 건물로 처음에는 산동회관이라는 이런 음식점으로 사용이 되다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객잔, 1층에는 주방이고 2층은 그러니까 뭐 식당, 홀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간판 보면 산동회관이 아니고 공화춘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화춘은 언제 그럼 상호가 바뀌었냐면 중국의 1911년에 신해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순원 선생님에 의해서. 그래서 청나라가 망하고 중화민국이라고 해서 당시 이곳에서 운영하던 중국 사람들이 드디어 공화국의 봄이 오는구나. 봄은 만물의 시작은 봄이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한 그래서 공화국의 봄이라는 의미에서 공화춘이라고 1912년에 상호를 바꾸게 됩니다. 우리나라 지도와 중국 지도를 세계 지도에서 딱 보면요, 우리나라와 중국 홀로 튀어나오는 곳이 하나가 있는데 굉장히 가깝게 맞닿아 있어요. 그것이 바로 중국 산둥반도라고요. 있는데 우리나라와 가장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 제물포항이 개항을 하게 되니까 중국에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인천 제물포항에 가니까 일자리가 굉장히 많더라. 우리나라도 옛날에 어려운 시절에 외국에 가서 돈 벌러 갔었잖아요. 그래서 당시 중국 사람들이 배를 타고 인천 제물포항에 와서 이렇게 일자리를 찾아서 오게 됩니다. 근데 일자리를 찾아서 오게 됐는데 타국이잖아요. 그래서 와 보니까 돈 있는 것도 아니고 집 있는 것도 아니고 먹을 것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배고픈 거는 당시 다 똑같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었죠. 그래서 배고픈 것은 똑같았는데 당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중국식 짜장면을 먹고 간편하게 손쉽게 값도 싸고 먹었던 것이 짜장면의 시작이었고요. 인천에서 우리나라에서의 짜장면의 시작이었고, 지금 우리가 먹는 그 짜장면, 지금 저 그릇에 있는 윤기가 반질반질 나는 저 짜장면은 1950년 이후에 개발된 짜장면입니다. 저희 문학과는 여러분들이 문학하면 중학교, 초등학교 때 물론 이제 포함이 되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많이 배우셨던 그런 작품들, 그 중에서도 일제강점기에 주로 나온 그 시기의 문학 작품들을 저희가 지금 전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어머니, 아버님 이런 분들은 아마 중고등학교 때 다 배웠던 그런 것들이 이 안에 이제 전시가 되고 있는데요. 가보개혁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조선시대를 이제 거의 마감하고 근대시대로 넘어갈 때 서양문물이 많이 들어왔죠. 그럴 때 음악도 같이 들어왔고, 그러면서 그 들어온 서양 음악의 가락에다가 가사를 붙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가사냐면, 여러분 지금 들어보시니까 뭐에 대한 노래라고 여겨주시나요? 행진곡이요. 행진곡처럼, 행진곡 풍이지요. 그런데 이거는 철도, 기차, 철도를 노래하는 건데요. 철도가 우리나라에 놓이고 나서 사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달라진 거예요. 예전에는 남녀 칠세 부동석, 그래서 남자 여자 같은 자리에도 앉을 수 없었잖아요. 근데 기차가 놓이고 나서 보니까 남녀노소가 같은 좌석에 앉아 있는 거죠. 정말 그 당시로서 놀라운 광경인 거죠. 게다가 이제 서양 사람들도 들어오고 해서 외국인들이 이제 많아진 거죠. 그 당시에 사실 기차가 놓였지만 너무나 요금이 비싸서 한국 사람들 많이 탈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외국인들이 탔었겠죠. 그러니까 기차에서 외국인들을 많이 볼 수 있고, 그리고 속도가 너무 다를 거예요. 달구지, 이걸 한번 상상하면서 비교해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이런 것들이 정말 놀라운 문물인 거죠. 그래서 이걸 최남선 선생님이 지으신 건데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문물 이제 받아들이자.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문물 우리도 누려보자. 뭐 이런 의미에서 지은 창가인데, 창가는 그 당시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그 당시 유행가인 거지요.
김승호 시인의 시, 그런 특징이죠. 김승호 시인은 우리 이런 식으로 인천이 근대 문학 작품 중에서 인천이 등장하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서울 다음으로 인천이 많이 등장하는 도시인데요.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로 근대 문물이 처음 들어올 때 가장 첫 발을 내딛었던 곳이 인천인 거죠. 왜냐하면 서울과 가장 가까운 항구가 인천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처음 개항을 했을 때 부산, 원산, 인천 이렇게 세 항구를 개항했는데 그 중에서 서울과 가장 가까운 도시가 바로 인천이잖아요. 그래서 인천으로 많은 문물들이 몰려서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인천은 그렇게 최초로 생긴 우리나라의 기념비적인 문물들, 예를 들자면 자유공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공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월미도에는 요즘으로 말하면 물놀이장인 리조트, 유원지 이런 물놀이 시설, 워터파크 같은 그런 게 우리나라에서 최초 생긴 곳이 또 월미도고요. 여기 인천항은 여러분들 요즘은 뭐 우리나라에 흔한데 간문식도 그래서 그 물을 가둬두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배가 들이고 내리고 그런 시설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생긴 곳이 또 인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생소한 그런 문물들이 인천에 많이 생기다 보니까 사람들은 인천으로 관심을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작가들은 이런 근대적인 문물들을 작품 속에서 묘사를 하는 거죠. 데이트 장소로 자유공원 묘사를 한다든가 이런 인천항에서 구두 하역 노동자리라는 노동자를 주인공으로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묘사를 많이 하게 되면서 이렇게 인천이 등장하는 문학 작품이 많아지게 된 거죠.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책과 사람과 이야기에 관심 있는 분들의 지지와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도서관이에요. 또 작은 도서관인 이름으로 처음 저희들이 작은 도를 하나 놓아서 지금 전국 방방곡곡에 걸어서 아이들이 자기 발로 갈 수 있는 작은 도서관들이 생겨났어요. 저희 도서관은 들꽃 이야기 이름처럼 꽃 옆에서, 나무 옆에서, 바위 옆에서, 그리고 돌 옆에서도 자기의 향기를 가지고 자기의 색깔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답니다. 오늘 할 이야기들은 저희 도서관에서 어떤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져서 그것이 어떻게 꽃을 피우고 어떻게 향기를 내고 있는지 이야기할 거랍니다. 안녕하세요. 이 그림 아시죠? 뒤에 배경으로 있는 그림. 도서관이라는 그림책이에요. 데이비드 스몰과 그 부부, 그분이 부부예요. 그분이 이제 아내가 글을 쓰고 남편이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표지 화면에 표지 앞에 앞표지에 있는 그림을 저희들이 따가지고 아마 이 저작권의 침해가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저희들 바탕화면에 쓰고 있는 까닭은요. 사실은 작은 도서관의 역사가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미국에서 시작이 된 그 시점에 처음 어디쯤에
저기 그림에 있는 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에서 건너온 그 청교도들이 도서관에서 아이들을 좀, 그러니까 도서관이라는 그때는 형태는 아니었지만 집에 옆에 살롱처럼 해서 아이들한테 조금 책을 빌려주고 여기서 책을 통해서 토론도 하고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집에 한 켠에 살롱처럼. 그러다가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올 수 없는 문턱들이 있게 되잖아요. 집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세 집이 세 군데에서, 그러니까 뉴욕이죠. 뉴욕이라는 데서 세 군데에 있는 분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 그러지 말고 도서관을 하나 짓자. 좀 큰 걸. 그렇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좋지 않겠나 해서 세 사람들이 힘을 모으고 많은 이제 벽돌 한 장 올리는 심정으로 그런 후원을 받은 돈으로 땅을 사고 그리고 도서관을 지었어요. 그리고 뉴욕시에다가 이렇게 기부 체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 사서 지었으니까 이제 너가 운영해봐라. 거기서 미국 도서관의 역사가 나오고 지금 현재 작은 도서관의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제가 이제 이분이 어떤 분인지, 그러니까 그 도서관의 역사를 하다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 백작 부인이에요. 백작 부인인데 이제 책에서는 그렇게 안 나와요. 근데 실제로 이제 백작 부인인데 본인이 책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온 집이 책이에요. 그러니까 밟고 들어가고 나가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뭐 침대도 책이 많아 책이 무너지기, 침대가 무너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랬던 책과 어떤 책을 통해서 사람과 만나는 그 열정이 있었던 분들의 그런 에너지들이 모여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런 작은 도서관들이 이렇게 여기서 방방곡곡 아마 일들을 하지 않나 그렇게 싶습니다. 저희 도서관은 그러니까 도서관이라는 게, 작은 도서관은 모든 연령을 다 서비스할 수 없어요. 이렇게 옹기종기 도서관 같은 경우는 큰 도서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전 연령을 태어나서 영아부터, 그러니까 영아 이전이죠. 영아 이전 태아 그부터 시작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모든 세대를 망라할 수 있지만 사실은 작은 도서관들은 우리 도서관이 가진 색깔, 우리 도서관이 가진 가치, 우리 도서관이 가지는 철학, 그거에 의해서 어떤 내가 서비스하는 연령을 제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서관은 이런 장애를 가진 분들을 위한 도서관이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부산에도 뇌병변 전문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분들만을 위한 전문 도서관이죠. 그래도 작은 도서관입니다. 그죠?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전문 도서관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자리매김을 했어요. 왜 그렇게 자리매김을 했냐면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은 책이 중요하다는 걸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책을 읽으면 내가 얼마나 기분 좋고 행복하고 즐거운지 알아요. 그러니까 작은 도서관이지만 관장을 하시고 책을 통해서 어떻게 뭘 할 수 없을까 고민과 궁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요, 모른단 말이에요. 이거 안 재밌어요. 책. 얼마나 세상에 재밌는 게 많은데요. 그렇죠? 게임, 기타 등등. 사실은 책과 공부를 제외한 모든 것은 우리 아이들이 재밌고 즐겁고 신나고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사실 우리 어른들은요, 이 아이들이, 그죠? 우리의 미래를,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이 아이들이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책을 읽고 즐겁고 행복하고 기분 좋은 경험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노? 그래서 책 좀 보면 안 좋겠나? 책 보러 도서관 오면 안 좋겠나? 그죠? 또 도서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잘하면 좋지 않겠나? 우리 바람이잖아요. 간절한 바람입니다. 왜? 정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저 사람이 깨어있는가 깨어있지 않은가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달라지잖아요. 결국 그 사람이, 그 아이가 깨어있게 하려면, 계속 깨어있게 하려면 책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쵸? 근데 책만 갖고는 또 안 돼요. 그건 간접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사람과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하고 만나면 뭐가 된대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 엄마들 드라마 보고 나서 재밌는 드라마 보고 나면 그 다음날 뭐해요? 아침 되면. 그렇죠. 티타임에 뭐해요? 어제 드라마 본 이야기를 갖고 이러쿵저러쿵 가가 어쩌니 자가 어쩌니. 그럼 뭐예요? 내가 어제 본 게 재미나니까. 누군가하고 그걸 나누고 싶으니까. 그럼 우리 애들도 뭐예요? 책을 갖고 그렇게 나누게 꿈 같은 이야기죠. 근데 꿈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냥 바깥에 있는 어른들은 꿈이 되면 돼요. 엄마들도 꿈이 되면 되고요. 하지만 도서관에 계시는 분들은 꿈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꿈이 현실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 사실은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책과 사람이 만나고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책과 친구 되기를 바라면서 저희 도서관은 역사, 문화, 예술, 교육에 있어서 저희들은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설립을 했고 운영의 많은 부분을 제가 담당을 하고 있지만 그 동아리들로 인해서 함께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마치 육아 공동체처럼 교육 공동체처럼 예,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한 기본 바탕이 있습니다. 함께 나누는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도서관의 어떤 철학 혹은 가치관을 이야기를 하면 저기 나와 있는 역사, 문화, 예술, 교육의 공동체를 지향한다. 예. 그래서 그 제일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 대표되는 것 가운데 저희들이 박물관이 살아있다 해서 일단 저희들이 이렇게 공동체를 지향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저희 도서관에 그림책 공부하는 게 있습니다. 그림책 읽는 엄마라 그래가지고 1년에 2번 수업을 해요. 10번, 봄에 10번, 가을에 10번. 기수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할 때마다 적으면 한 7분에서 많으면 어떨 땐 20분까지도 수강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그림책 읽는 엄마를 공부한 분들에 한해서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함께 가치를 이렇게 공통의 가치가 있어야 돼요. 동아리 활동을 하는 데는. 그냥 책을 빌리고 프로그램에만 참여할 때는 저런 어떤 그 이전의 과정이 없어도 돼요. 하지만 동아리 활동을 할 때는 뭔가 이 동아리 활동을 하기 위해서 결국 기본은 도서관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도서관과 이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이어주는 그 공통의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림책을 공부를 합니다. 그림책이 단순한 그림책이 아니고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볼 수 있는 책이면서 동시에 철학적이고요. 그리고 근본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0번 수업을 하거든요. 그 수업은 제가 해요. 하고 나면 이제 각각의 이제 마지막 시간, 10번째 시간이 되면 밥 먹을 때 동아리 대표들이 와서 자기 동아리 PR을 합니다. 우리 동아리는 어떻고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곰곰 생각하다가 뭐 빠르면 바로 하기도 하고요. 늦으면 6개월 있다가 동아리에 들어오기도 해요. 이 박물관이 살아있던 절차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놀러 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교육하는 건 아니지만 스스로 알게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백제를 띄우면 공지를 하면 그 안에 백제 관련 읽어야 되는 책이 있습니다. 어린이에 관한 어린이가 읽을 책, 어른이 읽을 책 주고 그 중에 한 권 혹은 이거 아니어도 나는 보니까 백제 관련 책 뭐 이 책 읽었으면 상관없어요. 일단 읽어서 감상문을 올려야 첫 번째 접수가 가능해요. 네.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네.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돈 입금해야죠. 세 번째는요. 저희들은요. 칼같이 떠납니다. 네. 백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 6시 20분에 출발했거든요. 그러면 아마 집에서는 5시쯤 일어나서 움직여야 될 거예요. 집이 먼 집은 왜냐면 구포에서도 오고 동네에서도 오고 막 영도에서도 오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도 이제 뭐 아침에 주먹밥 준비해서 가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가면서 또 공부해야죠. 각각의 선생님이 2분이 책임을 맡아 있는데 어느 분은 공주에 대한 이야기, 어느 분은
익산 의자왕에 관한 설명. 저는 이제 총괄적으로 이제 백제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가면서 또 듣죠. 그러면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는요, 이렇게 접수를 올리면 잘려요. 아까 반응이, 와, 아무도 안 오겠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립니다, 접수에서. 어떻게 하지? 늦게 올리면 잘리는 거 아니야? 해서 공지 올라가면 저희 주변에 있는 도서관의 책이 다 없어집니다. 남구 도서관, 수영구 도서관, 수영구 분관 도서관, 해운대 도서관, 부전 도서관 책은 다 없어집니다. 그 책, 저희들 목록에 올려놨던 책은. 엄마도 빨리 읽어야 되고 아이도 빨리 읽어야 돼요. 아이들이 재미없으면 오겠어요. 재미를 줍니다. 저희 도서관이 문을 열고 지금까지 하는 프로그램이 책이랑 놀아요입니다. 목요일 2시 10분에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줍니다. 1, 2학년한테.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1, 2학년한테만 하다 보니까 유치원 엄마들이 관장님 말씀처럼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거의가 아이가 뭐 자세나 태도가 결정된다 하는데 우리 아가 내년에 학교 들어가는데 요때 결정되기 전에 이 태도와 자세를 좀 책에 대한 태도와 자세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6, 7세반 좀 만들어주면 안 되냐고. 그럼 누가 진행할 거냐고. 1, 2학년은 내가 진행을 하는데 그럼 6, 7세는 누가 진행을 하냐고. 난 못한다. 힘들어서. 내 공부하기도 바쁘고 뭐 연구도 해야 되고 뭐 바쁘다. 그래가지고 5년을 끌어왔어. 못한다고. 그래서 작년부터 그것도 진행을 제가 합니다. 저거는 안 맡겨요.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주는 이 작업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중요해요? 듣기. 우리나라 교육 어디에도 없는 게 듣기입니다. 듣기 교육 시키는 데 있던가요? 우리나라 사람 들을 줄 몰라요. 100분 토론 같은 거 보세요. 너무 말 듣던가요? 지 말만 해요. 그럼 뭐예요? 들을 줄 몰라서 그래요. 들을 줄 모르면 뭐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그죠? 부부간에 딱 언쟁이 일어나 보이소. 남편이 내 말 듣던가요? 자기 말만 하지. 아이들끼리도 마찬가지. 보면 자기 말만 해요. 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래서 자 말에 대해서 내 생각이 맞다 다르다 혹은 네가 그랬으니까 내가 반박을 하고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를 하도 계세요. 듣기를 하다 보면 집중력이 저절로 생겨나요. 그렇죠? 집중력이 생기면 뭐예요? 상상하게 되고요. 상상력이 많아지면 어떻게 해요? 창의력이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프로그램은 어느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아요. 제가. 발문도 제가 하고요. 책 고르는 것도 제가 하고 다 합니다. 그리고 듣기. 이제 읽기는 없죠. 그죠? 말하기. 쓰기도 없고 그 대신 그리기죠. 그죠? 우리 아이들 뭐예요? 말하기도 잘 안 돼요. 멍석 깔아놓으면 뭐네요? 뭐 말하라 그러면 말은 실컷 잘하다가 막상 뭐예요? 그 다시 한 말해버리면 뭐예요? 잘 못해요. 그 뭐예요? 듣기와 말하기가 연습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저 책이랑 놀아요의 주 목적은 그겁니다. 우리 아이들 뭐예요? 자기 생각을 자기의 언어로 표현할 줄 아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아는 거. 그걸 하죠. 물론 기본이 그림책이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 말할 나위 없고 교육 안 해도 되잖아요. 좋은 그림 있으니까 예술 교육 안 해도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도서관은 역사를 제일 앞에 둔 이유가 역사의식이 있는 아이. 네. 이 아이에게 역사의식만 심어주고 우리 집안의 뿌리만 가르쳐 줄 수 있어도 이 아이는 엇나가지 않아요. 그죠? 우리 집안에 옛날에 몇 대 전이 교과서에 혹은 어디에 나왔던 인물이다 라는 걸 알아보세요. 그 아이가 나쁜 짓 하겠어요. 그러니까 뿌리를 아는 것이에요. 뿌리를 아는 것이 나의 정체성을 찾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걸어서 세상 밖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해외여행을 꿈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획은 장기적인 계획은 다 잡혀져 있고요.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이제 걸어서 세상 밖으로인데 이걸 우리 사서 선생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어제 저녁에 제가 손을 보다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고 다시 안 만들어져요. 걸어서 세상 밖으로는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이제 엄마들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치과 콩나물 엄마들이 우리가 이제 그 전문가 과정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서양의 그림책의 기원을 좀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림 형제를 봐야 돼요. 그래서 그림 형제를 저희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 형제를 공부하니까 뭐예요? 그림 형제만 공부해가 안 되잖아요. 세계사를 공부해야 되죠. 독일을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죠? 동화를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도 공부해야 돼요.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림 형제를 공부한다고 해서 그림 동화만 해갖고는 그죠? 균형이 잡히지 않잖아요. 사고에서.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 이걸 하니까 지금 2년간 하고 있어요. 돈도 넣고 있고. 그래서 내후년 5월에 갑니다. 예. 그래서 독일 메르헨 해서 있고요. 또 하나는 그것도 이제 내후년에 그 9월에 도서관 아이들하고 안나푸르나를 갑니다. 네. 안나푸르나. 말 그대로 그냥 트레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목적은 그겁니다. 우리가 등정은 못해요. 등반은 못합니다. 히말라야를 가면 제일 좋겠죠. 왜냐하면 하늘 아래 첫 지붕이라 하니까. 근데 우리는 보통 사람은 할 수 없으니까 안나푸르나 1위로 가면 히말라야, 1위로 가면 안나푸르나인데 안나푸르나는 유치원생들도 갈 수 있는 곳이래요. 뭐 해발 한 4,500이라고는 하지만 그래서 거기를 가면 정말 세상 일상다반사가 하늘 아래 메이로다. 작은 것에 연연해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좀 넓은 세상, 그죠? 하늘 아래 큰 세상을 좀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띄웠더니 엄마 아빠들이 동의를 했어요. 아이들도 동의를 하고. 이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요. 엄마들한테 먼저 동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 동의를 구한 아이들이 같이 와야 돼요. 엄마는 보냈으면 좋겠는데 아이가 안 하는 아이 있죠. 그 아이는 못해요. 그래서 접수해서 이렇게 필터링해서 걸러졌어요. 엄마도 보내고 싶어하고 아이도 가고 싶어하는 아이가 들어왔어요. 근데 거기는 엄마들은 못 가요. 나중에 저랑 사선생님이랑 아빠 중에 한 분. 그래서 세 분하고 이렇게 갈 거예요. 그리고 그 2년 후에는 또 어딜 가냐면 그 산티아고 가는 길 있죠. 중학생. 우리 흔히 말하는 XX 2학년이라고 하는. 근데 사실은 X 2학년은 어른들이 만드는 거예요. 저거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X 안 했어요. 이래요. 맞아요. 왜요? 자아가 생겨나는 거예요. 자아가 생겨나니까 엄마의 자아, 그 전에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닐 때는 뭐예요? 엄마의 자아대로 따라와 줬어요. 그러니까 충돌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뭐 이제는 중학생들이니까 자기 자아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의 독립된 자아와 엄마의 자아가 부딪히는 거죠. 또 뭐예요? 이 아이의 자아와 다른 자아가 부딪히니까 뭐예요? 막 저런 현상들이 중2 현상이라고 하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 데리고 산티아고 가는 게. 그래서 30일 걸을 거예요. 그래서 한 학기 중에 일부를 지금 자유학기제 들어가 있잖아. 마침. 그러니까 자유학기제 딱 나오는 순간 저걸 해야 되겠다 했었어요. 그랬더니 또 동의하는 6학년 엄마들이 있는 거예요. 그건 대상이 중1, 2, 3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비행기 타고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0일 얼마나 걷는가 그건 아직 저한테는 안 들어와 있고요. 일단 비행기 타고 대한민국을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엄마를 벗어나서 30일. 그리고 30일 하기 위해서 또 30일을 학교 안 가고 놀 거란 말이에요. 2달을. 우리 학교 엄밀히 말하면 3달 가거든요. 4달 가지고 3, 4, 5, 6. 그죠? 4달 중에 2달을 안 간단 말이에요. 저건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지금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속도 모르면서. 근데 이미 들어가서 뭐 산티아고 가는 길하고 쳐서 아마 알 거예요. 근데 뭐 모르는 듯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굳이 안 물어봤어요. 그래서 한 30일, 그러니까 30일 가기 전에 그 30일간 코스도 저거가 정하고요. 비행기도 저거가 다 참여, 저희 도서관은 아이들이 하는 거에는 아이들을 참여시키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하는 것에 노 할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아이들에게는 예스 할 수 있는 권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노 할 수 있는 권리를 줘요. 그래서 엄마가 너 이거 해라가 아니고 이거 할래? 했을 때 노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노 해라.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제가 도서관에서 저거라는 이름으로 밑에 깔고 있는 게 교육이다. 그렇죠? 내가 혹은 우리 도서관이 교육할 권리만 있는 게 아니고 도서관 아이들이 교육받지 않을 권리도 있다. 그래서 그걸 항상 명심해라. 권리와 의무는 같이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모르겠어. 하여튼 아이들이 자기네들 자발성을 인정해줘서 그런지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옵니다. 큰 애들이. 그러니까 아이가 변해요. 그러니까 신랑이 동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아빠들, 그러니까 부엉이와 보름달에 아빠들이 나도 하겠다, 나도 하겠다, 나도. 지금 8분이 하세요. 처음에 11분이 시작을 했거든요. 11분이 시작을 했는데 그런 우리 취지하고 조금 다르게 알고 있는 분이 있어가 3분은 이제 중간에 그만두시고 8분이 지금까지 오는데 관장님 내년에도 해야죠 이럽니다. 저보고 9월 달에도 물어요. 관장님 내년에 오죠. 생각 중입니다. 네. 아이 내년에 하죠. 하지만 네 합니다. 첫마디에 내년에 관장님 어쩌실 겁니다 한다고 제가 네 해야죠 하면 안 되죠. 내년에 대봐야죠. 10월 달에도 이번에 갔다 왔거든요. 장산을 갔어요. 간데 길을 잃었어요. 우리 대장님 2분이. 그게요 낮하고 밤하고 다른 거예요. 낮에 사전답사를 다 다녀오셨는데도 그 너덜길들이 많거든요. 그 화산 폭발한 지형이어서 이렇게 가서 너덜길을 지나서 중봉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여기서 와야 돼요. 내려와야 되는데 지나간 거예요. 한참 너덜길을 가다 보니까 갑자기 반여동이 보이는 거예요. 바다가 광안대교가 보여야 되는데 저는 이미 이쯤에서 내려가야 된다. 아빠가 저기를 간다. 그렇다고 제가 중간에 개입할 수는 없잖아요. 대장한테 맡겨야지. 그냥 말없이 중간에서 따라가는데 그 아버님 한 분이 뒤에서 쫓아오는 거야. 아버님 대장님 죄송한데 우리 좀 지난 거 안 갔습니까? 관장님 그런 거 같아서 지금 갑니다 하면서 제일 앞에 선두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뭐라고요? 너희한테 너들길 언제 걸어보겠노? 좀 더 걸으라고 이까지 왔다. 그러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30분을 더 갔죠. 그러니까 올해 이번 10월에도 그래요. 평가회 하면서 관장님 내년에는 안 하실 겁니까? 왜요? 아 너무 좋은데 처음에는 사실 좀 이래 해도 좀 그랬는데 너무 좋은데요. 모르겠습니다. 내년 돼봐야 알겠는데 일단 12월까지는 그냥 가입시다. 12월 달에 저희들 대장 해산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2월 달까지 이런데 관장님 안 할라 하시는 겁니다. 예, 제가 좀 힘들긴 힘듭니다. 왜냐면 매번 갈 때마다 제가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밤이니까 안전사고에 우려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가면 사고가 나도 그래도 제가 어떻게 수습이 막 되니까 되는데 아직 아빠들은요 공적인 임무를 맡기기엔 부족해요. 네. 그러니까 아빠라는 느낌으로 아이들을 인솔을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대장 역할을 주긴 했지만 사실은 그거는 공적인 영역을 담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 부분까지는 아빠들이 힘들어요. 네. 그래서 엄마 임무다. 이렇게 해서 책과 사랑과 저희들이 이야기를 함께 하는데 여기 이제 아이덴티티 프로그램 해가지고 여기 지금 2개가 칸에 있어가 사진이 있었는데 그 오른쪽 칸에는 이제 사서 선생님이 사진을 넣어놨고요. 왼쪽에 이제 제가 넣어야 돼요. 그때 이제 컴퓨터가 막 고장이 나가 이틀을 못 쓰는 바람에. 그래서 이걸 넣어야 되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제 찾았어요. 넣었는데 갑자기 다 사라지고. 이게 저희들이 요번에 6월 달에 경주 원성왕릉에 갔을 때 저 펜스 돼 있는 게 저게 이제 왕릉 구역이거든요. 그 옆에서 저희들요 정말 풀밭에서 점심 식사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들이 천마도 있죠. 그게 끝나는 전전날이었어요. 토요일. 그래서 천마도 저희들 충분히 보고 이제 여기 와서 밥 먹고 여기가 원성왕릉인데 원성왕릉 갔다가 이제 그러니까 이 풀밭에서 점심밥을 먹고 또 우리 아이들에 또 한 시간 놀 시간을 주잖아요. 그럼 이 느른 밭에서 그러니까 이 필드에서 노는 거예요.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것 같죠?
이제 이건 박물관이 살아있다는데 여기는요 황룡사지입니다. 네. 여기가 초석인데 그냥 여기서 아이들 한 1시간 놀렸어요. 여기는 백제의 시작인 마한유적지입니다. 여기가 이제 공주 공산성 성벽입니다. 저희들. 예, 이번 저희들 9월달에 다녀왔죠. 저희들 요 조끼를 맞췄어요. 5월달에 가족 단합대회 하면서 가족 단합대회도요. 티는 이제 전부 우리가 맞췄고 티가 한 80벌 나갔어요. 한 80벌 나갔는데 저희들 수원지가 있어요. 수원지를 걷고 12시부터 밥 먹고 거기서 축구도 하고 피구도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침 8시에 만나서 그 해동 수원지 길을 걸었어요. 이렇게 4살부터 걸었어요. 3살부터. 그래서 아빠들은 중간에 들어오셨는데 밥 먹고 1시부터 7시까지 저희들 놀았거든요. 게임을, 그러니까 대항을 하는데 아빠, 엄마 대항보다 더 재밌는 대항이요. 아이들과 엄마 대항이었어요. 피구. 저는 아이들이요.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더라고요. 엄마들 죽이려고. 아빠, 엄마 피구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빠 뭐 줄다리기 게임도 있었고 하여튼 게임들이 많았거든요. 제기차기도 있고 뭐 던지기 뭐 잡기놀이 아이들 잡기놀이 숨바꼭질 막 있었는데 제일 재밌었던 게 아이들과 엄마들의 피구놀이였어요. 예. 그거 할만하던데요. 예, 여기는 저희들이 작년에 이제 경복궁, 근데 올해는 창덕궁을 갑니다. 지금 11월 마지막 주에. 예, 강화도 갔다가 이제 창덕궁을 갈 건데 박물관이 살아있다 해서 여기 이분이 양동마을에 있는 회제 이연적 종손입니다. 네, 이분이 태계 종손입니다. 태계 이항 종손입니다. 이분이 여기가 우리 대한민국 독립사에 정말 중요한 분입니다. 임상해 임시정부 임청각 이분은 후손입니다. 왜냐하면 그 직계는 절손을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5 형제가 전부 만주로 올라가서 독립운동을 했어요. 재산을 전부 다 팔아서. 그러다 보니까 절손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후손입니다. 여기 있는 이분이 고산 윤선도 종손입니다. 예. 근데 종부님이 경상도 분이에요. 예. 토영 분인데 경남여고를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들 부산에서 간다고 미리 사전 답사하고 갔더니 너무너무 좋아라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올해 윤선도 그 집안의 윤두소의 뭐 초상화라든지 정말 우리 예술 학문적으로 있는 그림들을 광주박물관에서 전시를 하더라고요. 그 교과서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국화를 공부하다 보면 굉장히 이 집안 그림들이 많이 나옵니다. 정말 신나합니다. 예, 아이들이 이렇게 즐거워하는 줄 내가 참 이 기획을 하길 정말 잘했다. 그래서 여기도 온산이니까 하면 정말 될 것 같아요. 단지 이제 좀 시작하기 전에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만 잘 구성을 하면요. 이렇게 딱 띄워서 하면 나머지는 그다지 안 어렵거든요. 언제 아빠가 아이 신발을 이렇게 꿰매 이렇게 묶어주겠어요. 이런 역할은 사실은 다 엄마가 하죠. 그죠? 그리고 이 아이는 지금 4학년이거든요. 아빠입니다. 근데 4학년 아이 신발 아빠들이 묶어줍니까? 묶어줘요. 근데 보통 우리 일상에서는, 그죠? 묶어줄 겨를이 없죠. 기회가 안 생기죠. 근데 이제 산에 갔는데 지나름 묶었어요. 근데 부엉이와 보름달을 갈 때 아이한테 아빠가 개입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대장이 앞에 하고 뒤에 갑니다. 2분이. 그리고 제가 가고요. 그 뒤에 나머지 대장님들. 요분은 이제 대장으로는 오는 거 아니죠. 그냥 아빠로 오죠. 아빠로 혹은 엄마로 이래 오시는데 제 선 너머를 못 넘어가게 하거든요. 간섭 못 하게. 예, 그래서 자기 배낭 자기가 메고 물 먹고 싶으면 물 먹고 그러고 나 너무 힘들어 좀 쉽시다 하면 각자 호루라기가 다 있어요. 호루라기를 막 불면 저 앞에 가다가도 쉽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자기 보폭에 맞게, 그러니까 대장이 무조건 끄는 게 아니고요. 왜냐면 1학년도 있고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이상이거든요. 그 6학년의 보폭과 1학년의 보폭이 다르잖아요. 이게 1학년이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호루라기 부는 애들 1, 2, 3학년이에요. 예. 그래도 상관없어요. 뭐 4, 5, 또 기다려줘야죠. 그게 이제 했는데 저한테 덜 켰어요. 네. 네, 저한테 덜 킨 거예요. 네. 근데 이 사진 찍힌 줄 모릅니다, 사실. 아직은. 지난번에 우리 10월 달에 갔을 때 바람이 너무 불어서 그때 일본에서 태풍 올 때였어요. 우리 날아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빠들 보고 먼저 내려가시라고 아이들 보고 좀 있으라 했거든요. 그럼 그 자리에서 아빠들이요. 못 내려가요. 자기 아들, 딸 날아갈까봐. 근데 아이들은 그거 즐깁니다. 네. 바람이 옷에 이리 불어오죠. 그럼 옷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걸 즐겨요. 네. 그리고 바람에 떠밀려가는 이런 느낌을 아이들은 즐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도서관은 모든 어떤 프로그램에 기본, 그러니까 참여할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은 책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책은 결코 어려운 책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림책부터 목록이 나가니까 내가 읽을 수 있는 책, 내가 읽고 싶은 책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자기가 관장님 저는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도 저희들은 받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을 하든지 그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 마음가짐을 가지고 들어오죠. 네, 마음가짐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응이나 효과나 이런 게 좀 높은 것 같고요. 그리고 동아리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다른 동아리고 나이가 전혀 다르고 전혀 달라도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바로 그림책을 공부해서 그림책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그래서 내 속에 내 아이부터 먼저 달래야 되겠다. 그래서 내 아이를 달래놓고 나면 내 속에 있는 내 아이를 달래고 내 아이를 마주했을 때 엄마들이 후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그렇게 공유하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동아리가 달라도 단합대회나 혹은 이런 걸 하더라도 금방 만난 사람처럼 어제 만나고 그제 만났던 사람처럼 친해질 수 있는 게 아마 그런 까닭이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순천에 가면요 기와집 도서관이 있습니다. 순천에 작은 도서관이 제일 먼저 많이 생겨났잖아요. 정책적으로 기적의 도서관이 생기면서 그 도서관은 그러다 보니까 그 도서관의 색깔이 뭐냐면요 한옥이다 보니까 우리의 전통적인 어떤 것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전부 다 해요. 그래서 뭐 엄마들 그러니까 퀼트는 다른 도서관이 하고요. 여기는 뭐예요? 조각보. 그리고 여기는 만약에 뭐 다른 인형 왜 그 우리 그림책 속에 인형 만들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그림책 속에 있는 뭐 한복 뭐 이런 문양 혹은 우리 왜 문양 그리기 색칠하기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전통하고 관련된 걸 전부 다 해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그쪽에는 가면 건축에 관련된 것만 이렇게 하는 도서관. 그러니까 모든 책이 건축은 아니고요. 전체 100% 가운데 한 60% 정도를 건축과 관련된 책을 넣고 나머지 40%를 섞는 거죠. 다른 책을. 그런 식으로 각자 자기 도서관이 갖고 있는 특색이나 이런 색깔들이 조금 있어야 이 색깔들로 사람들이 만나고 공유하고 하는 어떤 가치들이 생겨나요. 그랬을 때 멀리서도 찾아오고요. 그리고 함께 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왜? 함께 공유하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할 때 힘을 얻을 수 있어요. 힘을 얻는 거는요. 몸만 얻는 게 아니고요. 마음의 지지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1월 달에 저희들 그 동아리 단합대회거든요. 그러니까 도서관 단합대회 이라면 다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티가 80개나 나가죠. 그럼 제가 안 하고요. 동아리 대표 총무 모여요. 그럼 8분이 모이잖아요. 그럼 8분, 그러니까 최하 5분이 모이거든요. 한 동아리에서 한 분은 와야 되니까. 그럼 관장하고 같이 와서 요번에 이렇게 해서 단합대회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5월이고 하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뭐 그러면 뭐 어떤 게임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뭐 이런 것들을 그 안에서 다 만들어요. 그러면 각자 자기 동아리 대표가 돼서 왔잖아요. 그럼 각자 자기 동아리 가가지고 뭐예요 또?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해서 그럼 뭘 우리는 마음 좋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 지금 1월 달에 후원 회원의 밤 해마다 한 번씩 있거든요. 후원 회원의 밤 하는데 작년에 저희 도서관이 정말 뻥튀기를 한 10배쯤 해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정말 많이 왔는데도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그러면 이번에 우리 부산문화재단 강당을 좀 빌리자. 어떻느냐 그랬더니 멀지는 않은데 가기가 좀 그래요. 그래도 그럼 그렇게 합시다. 아니면 그냥 우리 좀 남구청 빌려서 마당에서 할까요? 그건 너무 그러니까 온갖 의견들이 다 나와요.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것들이. 그럼 그 안에서 같이 의논을 해서 같이 하고 저는 뭐예요? 우리 도서관이 가지고 가고자 하는 어떤 철학과 가치관 넘어만 안 가면 그냥 두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넘어갔을 경우 뭐예요? 약간의 가지치기가 필요한 거예요. 혹은 방향선회가. 그렇죠? 그런 정도의 역할만 사실은 여기 계신 관장님들은 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뭐예요? 이렇게 자꾸 응원군 지지하는 분들, 응원하는 분들을 자꾸 우리 도서관에서 이루어지게끔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오고 아이들이 오고 하다 보면 더 큰 어떤 일들을 할 수 있겠죠. 뭐 저희만 어떻게 뭐 독일 가고 안나푸르나 가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독일 가고 안나푸르나를 갈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도서관은 어떤 것을 하는 기본. 그죠? 나중에 돌이켜 봤을 때 그래 맞아 거기서 내가 정말 많이 컸지. 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죠? 전혀 다른 것을 만나고 그래서 나에게도 어떤 이런 것들이 됐어. 근데 절대 도서관에서 하는 활동은요 표 안 납니다. 정말 우리 보자기 같아요. 우리 보자기는 뭐예요? 펼쳐서 안에 넣으면 묶여지잖아요. 근데 다 비워버리면 하나도 없어요. 이 아이들이 많은 활동을 한다고 도서관에 쫙 모였다가 가고 나면 없어요. 그죠? 그게 뭐예요? 이런 식으로 사진, 자료집 이렇게 남는 거예요. 저희들도 그냥 자료집으로만 이제 자꾸 이렇게 남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1학년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고 졸업하고 후원 회원의 밤 할 때는 참 좋은 게 저희들은요. 도서관을 거쳐갔던 형아 누나들이 와서 사회를 봐요. 네. 지금 30살, 31살 이렇게 되고 막 그러니까 기업에 들어가 있는 아이도 있고요. 대학에 들어가 있는 아이도 있고 막 그쵸? 군복 입고 와서 진행도 하고요. 그 휴가 중에 있으면. 그래서 후원 회원의 밤은 우리 도서관을 거쳐간 형아 누나들이 하는 거예요. 네, 거기서 오는 어떤 그 지금 현재 도서관을 통해서 활동하는 아이들하고 어떤 그 보이지 않는 끈끈함 이런 것도 있고요. 예, 그런 역사가 만들어져야 돼요. 결국 도서관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길러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 사람을 기르기 위해서 나도 사실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부분하고 도서관하고 맞아떨어질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게 안 한다 하더라도 도서관의 어떤 철학과 정체성이 만들어지면 내가 거기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자꾸 그 싹이 트고 꽃을 피워서 열매를 자꾸 맺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도서관은 맨날 시끄러운데 보면 맨날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요. 왜냐면 다 거쳐가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우리 도서관이 들꽃 이야기 도서관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해서 그 거쳐갔던 아이들에게 8월 달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 이번에 그 모 대학의 총장으로 당선이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인제대 총장이 당선이 되셨는데 같이 총장 후보 중에 3분이 있는데 한 분은 이분이고요. 이분이 그 집안 백씨 집안의 딸이에요. 백병환. 그 설립자의 딸하고 어떻게 게임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지죠. 그런데 이분이 총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김숙 선생, 내가 어떻게 애가 됐겠어? 이 큰 집안, 이 사람을 미는 이 어마어마한 집안을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었겠어? 그런데 그게 책의 힘이더라고. 자네 도서관 하잖아. 자네 도서관이 역사가 있고 세월이 있는데 그 도서관에 지나온 세월을 책으로 내.
그러면 그때 거쳐갔던 아이들 지금도 연락하나? 예, 도서관에 오고 엄마들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도서관이, 들꽃 이야기 도서관이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나의 삶에 어떤 지점이었는지 글을 좀 받아. 그래서 책을 내. 그러면 책은 내가 내줄게.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 맞다. 그래서 저희 17년 세월을 이번에 한번 묶어서 책으로 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7년 세월을 지나보면요, 손에 잡히는 게 정말 없어요. 그래서 아, 이것이 도서관이다. 그죠? 그럼 뭐예요? 집히는 것이 없지만, 잡히는 것은 없지만 많은 사람들은 저희 도서관을 거쳐갔고 도서관을 통해서 많은 것을 가져갔겠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후원의 은혜 밤 한다 이렇게 하면 뭐예요? 그러면 관장님 제가 가서 진행하겠습니다. 관장님 저도 그때 시간 낼 수 있는데요. 뭐 저도 어떻게 한대요? 애들이 막 연락이 와요. 그래, 그러면 한번 만나자. 그러면 이제 만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노? 그럼 뭐 어떻게. 그럼 뭐예요? 저는 그냥 뒤에 앉아서 그냥 아들 먹는 거 뺏어 먹고 그냥 장난치고 그냥 시비 걸고 뭐 이러면 돼요. 그 아이들이 다 하니까. 그리고 음식은 뭐예요? 엄마들이 다 가져오잖아요. 포트락 하니까. 저희 도서관에 모든 후원회원의 밤은 포트락입니다. 엄마들이 한 가지씩, 음식 한 가지씩 후원하는 거예요. 그럼 리스트만 나오죠. 음식의 리스트만 나오면, 그럼 내가 뭐 하겠다 이렇게 공지판에 나누면 내가 뭐 하겠다 막 이렇게 나와요. 그래 안 겹쳐지죠. 그럼 이렇게 펼쳐 놓으면 그러면 이제 접시하고 저희 도서관에서 이제 준비하는 거는 와인밖에 준비를 안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어머니들, 그럼 저는 물, 누구는 음료수 뭐 이렇게 막 다 나와요. 누구는 일회용 접시, 일회용 컵 전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후원회원의 밤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도서관에 사람들이 자꾸 왔다가, 그러니까 썰물처럼 밀물처럼 자꾸 이렇게 북적북적대고 소란스러울 수 있게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이 그 역할을, 사실은 정말 중요한 역할이에요. 사람이 한 사람이 태어나서 육체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정신이 함께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이 정신의 영역을 담당하는 게 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책을 뭐예요? 관리하고 읽게 만들고 하는 뭐예요? 관장님이고 사서고 그렇잖아요. 정말 중요해요. 제가 그렇죠. 정부의 지원도 받지 않는 이 조그만 도서관이 이만큼의 세월을 거쳐올 수 있었던 게 아마 내 스스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던 건 아닐까.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저는 대학으로 나아가서 자기 어떤 펼치고자 하는 걸 펼쳤으면 좋겠어요. 물론 대학으로 못 나아갈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강물에 있어도 되고요. 바다에 있어도 되고요. 상관없어요. 하지만 그 아이가 강물이나 바다나 대양으로 나가는 그 시작점, 출발점이 우리 도서관이 되고 싶고요. 그래서 그 도서관은 항상 솟아나오는 샘물 같은 곳. 그죠? 그래서 온물은 마르지만 샘물은 마르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낙동강에 흐르는 그 기원은 마르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샘물 같은 곳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책을 통해서 위안이 되고 지지를 받고 응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이 저는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도서관이 어떤 도서관이었으면 좋겠다 나름대로 철학을 세우셔야 돼요. 우리 도서관은 이런 도서관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늘 꿈을 꿉니다.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몰라요. 또 뭐 안 이루어지면 또 뭐 어때요? 그죠? 우리 아이들, 우리 사람들이 그 삶의 궤적 중에 하나가 되면 되잖아요. 저희 도서관은 남구 대연 5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그만합니다. 그런데 작은 도서관은 크기가 작아서가 아니고요. 그죠? 크기로 얘기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도서관의 규모는 작지만 그 안에서 해낼 수 있는 일이 어떤가에 따라서 무궁무진한 우주를 담을 수도 있는 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몸담고 있는 작은 도서관들이 그런 우주를 담을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이었으면 좋겠습니다.